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시간이 들었는데 1교시에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그 오후에 들어있는 시간에는 그 독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이 그 책 준비하라 그랬죠. 저번에 토요일 날 했듯이 오늘도 제대로 해갖고 그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독서록 써서 그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자. 자, 오늘 공부할 것은 그 사랑이라는 작품이에요. 김수영.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한 17쪽 정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시는 우리가 아는 다른 시들과 달리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는 아닙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말하기 힘든 역설적인 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대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여기서 나온 교훈을 갖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시를 먼저 낭송해 보겠습니다.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I dream of you.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When I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자, 이렇게 선생님이 못하는 수준에 혼자 하다 보니까 내가 낭송하고 그랬는데 원래 수업에서는 다른 학생을 시켜서 읽으라고 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듣기 거북했지만 그래도 잘 참고 오늘 수업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혼자 이렇게 떠들려니까 굉장히 뻘쭘하네요. 빨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시끄럽더라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읽었던 내용을 보면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너의 얼굴이 꺼졌다가 살아났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한테 가르쳐주는 너는 어둠에서 좋지 않은 그 컴컴한 어둠에서 환한 불빛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너의 얼굴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를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 여러분에게 그 하나 재미난 얘기는 하나 해줄게요. 재미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해 줄 것은 그 예수님과 어떤 그 믿음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신천지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그 불교 경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기독교건, 그쵸? 그 다음에 유대교건, 불교건, 하다못해 저기서 구슬하는 신앙당, 그 무당의 그 가르침이건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 이렇게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옛날에 어떤 마을에, 바닷가 마을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런 그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신종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아무튼 열심히 아파갖고 뭐가 됐다. 그쵸? 자기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열심히 믿어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렇게 사지를 헤매다가 한참을 지나서 깨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 잠깐 할 얘기 했으니까 나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 부르니? 이러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깨어나서 믿을 때는 저한테 답변도 해주시고 굉장히 그 대화도 해주시고 저와 함께 하지만 제가 정말 아플 때는, 제가 정말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그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저 혼자 이 어둠과 죽음의 그 골짜기를 갖다가 걷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를 봐라. 그랬더니 바닷가에 봤더니 발자국이 쭉 있는데 처음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는 한 명의 발자국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봐라. 너와 내가 같이 걸어온 발자국이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얘기했던 건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둘이 좋은 시절에 같이 오다가 내가 진짜 위험할 때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 혼자 걸은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년이 이렇게 외쳤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업고 혼자서 걸어온 발자국이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바로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걸 믿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자기 자신의 믿음조차 그 대상이조차 의심하면서 사랑하고 믿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뒤편에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뒤편에도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물은 양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심과 불안 속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걸 갖다 절대 나는 의심하지 않겠어?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만 어떤 순간에 찰나에 우리는 의심에 빠지게 되고 그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심한다는 생각을 갖고 빨리 원래 믿음의 길로 돌아가면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의심의 길로 한번 빠져갖고 계속 헤매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다시는 그 믿음의 길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그 옆에 빠지게 된다면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이 시를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거나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아, 이 내 공부가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의심을 하면서 한단 말이야. 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새로운 이제 가치를 할 거야. 친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고 자기 자신을 순간적으로 의심하고 그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순간에 빠져드는 순간 거기가 바로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문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령 쭉 발전하다가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쓰러진 나라들이나 그쵸? 쭉 무슨 시험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은 거의 그 포기한 순간이 바로 합격의 그 바로 그 문 앞에서 포기한다는 사실을 이 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를 공부하고 이 시를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이 시를 외워서 여러분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 시기가 떠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은이는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1921년도에서 1968년도까지 계셨죠. 굉장히 그 짧게 사신 분입니다. 시를 쓰시고 그 어느 날 그 뭐가 됐다. 그렇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4.19 혁명을 목격한 후에 저렇게 민중에 거대한 힘이 있구나. 나도 이 후진국에서 이 후지고 이 못 살고 이런 민족 이렇게 삶으로 뛰어 들어가서 나는 시인이니까 시를 갖고 이걸 갖다 민주화시키고 보다 부강하고 보다 풍요로운 사회로 바꾸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문학의 현실 참여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선언하고 비판적인 시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폭폭 이거 폭폭 잘못됐네요. 폭포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풀이라는 작품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분의 시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없었던 문학 작품이 현실을 비판하고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새로운 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시를 처음으로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시들을 쓰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이분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년입니다. 1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인해. 자, 여기에 보면 원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변치 않는 너로 인해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이게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배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너로 인해를 뒤로 뺐습니다. 이런 걸 도치법이라고 불러요. 도치법. 문장의 어순을 바꿔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거나 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것이죠. 이 도치법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둠이라는 거와 불빛의 이렇게 대립적인 그런 시어가 나오는데 이 어둠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불빛은 긍정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시에서 강조하는 건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나 긍정적인 상황이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치 말아야지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내가 좋을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친구일까요?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친구일까요? 내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다 같이 잘해주는 게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근데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두 개의 대립을 통해서 그 사랑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1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사랑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1년에서 공부했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시어에는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가 있다. 이 여기서 어둠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됐다. 불빛은 밝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다. 두 개는 서로 모순적이다, 대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어둠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빛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하게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항상 일관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시의 서술 방식 또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에는 너라는 사람이 나오죠. 너라는 사람. 시를 서술할 때는 대부분의 시들은 독백이라는 게 있어요. 독백. 독백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된다? 혼자 불특정한 다수에게 뭔가 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시들은 대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불특정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편지처럼 순애야 잘 있었니? 네가 떠나고 나서 이 고향은 쓸쓸하단다. 이런 식으로 순애에게 얘기하듯이 안녕하셔요 도련님 저 춘향이에요. 도련님에게 얘기하듯이 엄마 잘 있었어. 그 추웠던 날들을 기억해?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실제로는 모든 청자에게 얘기하는데 특정한 어떤 사람을 하나 찍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대화 방식이라 그래요. 이 작품에는 너라는 특정한 존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너와 너에게 배운 사랑,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너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돼요. 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에게 너는 돈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에게 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우리 학생에게 너는 바로 뭐가 된다? 최상위 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너는 신의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너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상징적인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이 너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는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난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하게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게임에서 만렙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 너는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게임 그만하고 이제 공부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너라는 특정한 존재에게 말을 하는 대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법도 있다 그랬죠. 자, 2연입니다. 그러나 앞에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면 반대잖아요. 그래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꺼졌다가 살아났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진짜로 도달할 목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의 그 앞에 그 문턱에 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도 뭐가 된다? 오랫동안 조국의 민주화를 추구하고 복된 조국의 모습을 그려왔지만 그 당시 시인이 살았던 사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독재와 기만과 거짓과 억압이 춤을 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인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는 있다가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민주화된 모습을 통해서 지금 국격을 높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앞에서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찰나에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 앞에서 의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거기가 바로 목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 암살자라는 그 내용에 보면 그 이정재가 굉장히 그 나쁜 친일파로 나오는데 왜 친일을 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해방이 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조국은 해방이 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변절을 하고 친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조그만 배반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의 두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사랑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년입니다.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 이 번개가 두 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번개가 두 번이 나오게 되면 이 번개는 뭘 의미한다? 이 두 번이 나오게 되면 반복법이라고 불러요. 이 반복법은 시의 리듬을 부여하고 의미를 강조합니다. 뭘 강조할까? 그쵸? 사랑에 담겨 있는 그 어떤 불안,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온다? 번개처럼 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번개처럼 오는 이 불안을 갖다 우리는 찾아내고 그걸 갖다가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낼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앞면에는 반복법이 쓰였다. 반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반복법은 리듬을 생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악적인 요소입니다. 운이나 운율을 그런 걸 만들어줘요. 또 하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는 일반적인 글과 다르게 리듬이 있어야 돼요. 옛날부터 시는 살아있는 뭔가로 그 인식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이나 우주 이런 것들은 리듬이 있잖아요. 자연의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리듬이 있고 우리의 맥박도 리듬이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시를 쓸 때는 거기에 뭔가 리듬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시조 같은 것도 쓸 때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리듬을 썼고 중국 사람들도 율시에 맞춰갖고 이렇게 썼고요. 서양 사람들도 운에 맞춰서 그걸 쓰는 겁니다. 반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 진실함을 얘기할 때는 뭐가 된다? 그런 걸 이렇게 담아서 얘기하는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힙합이라고. 거기에 힙합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임이 중요하잖아, 라임. 라임을 맞춰갖고 하는 거야. 그게 힙합인 거야. 힙합은 껄렁한 음악이 아니라 사실은 시입니다.
시적인 거예요. 리듬에 맞춰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쇼미더머니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힙합을 갖다가 아주 뭐 그냥 현실에 불만 많은 아이들 둘이 나와서 막 싸우고 막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힙합이 그 미국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힙합이 뭐냐 이걸 갖고 싸웠던 거예요. 실제로는. 올바른 게 뭐냐? 내가 하는 게 진짜 힙합이다. 네가 하는 게 힙합이다. 이런 걸 갖고 싸웠던 거지. 그 내용을 갖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싸우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 뒷골목에서 생겼던 힙합 중에 그 투팍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에 투팍 같은 음악을 갖다가 한번 링크에 걸어서 한번 요즘 나오는 그런 그 힙합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라임이 살아갖고 아름답고 시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길게요. 자, 그래서 이 시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주제는 혼돈과 뭐가 잘못됐네요. 니은이 빠졌죠? 혼돈과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의 역설,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랑은 오로지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혼돈과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혼돈과 불안을 우리가 같이 갖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빛만 있다면 그게 우린 사랑인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한다는 건 사랑이 아닌 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랑의 역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구하거나 그럴 때도 그거와 반대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갖다 다룰 줄 알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와 합격하는 걸 갖다 의심하고 불안하고 방해하는 심리적 요소가 있음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번개처럼 나타날 때마다 그런 걸 인식하고 그런 걸 갖다 마음을 다잡고 갈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정하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걸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반성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혼돈을 갖다가 수정해가면서 나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은 그 문 앞에서 문을 열고 그 입구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 앞에서 혼돈과 불안 때문에 그 순간의 공포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갈래는 현대시고요. 자, 우리 특징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도치법이 있고 반복법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 생략, 뒤에 이렇게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서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성이 두드러지죠. 너를 다양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그 수업이 끝났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 오늘 수업 잘 그래서 기억해 두고 이따 오후 시간에는 월요일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 독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적당히 지금부터 읽어두고 그걸 갖다가 기록해서 그 여러분들이 점수 받는데 뭐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의 그 점수가 누적되는데 그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정말 빨리 만나서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